웹소설 작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이제 저번 편에 이어서 자 늙은 작가 웹소설 추천 첫 번째 홍등가의 소드마스터. 이거 약간 논란이 될 수 있거든.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유명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웹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명한 작품이에요. 정확히는 엔딩이 유명해요. 불호 확률 90%. 근데 왜 추천하냐?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이에요. 아 솔직히 그만큼 재밌어요. 맞아. 아니 그냥 저희가 이번 그 추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순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저희가 읽고 진짜 재밌었던 거 추천하려고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 홍등가의 소드마스터가 바로 첫 봤다로 생각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취향에 맞으면은 약간 그런 건 있지. 그 욕설도 많이 나오고 그 저속한 네. 저급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아무래도 홍등가의 소드마스터다 보니까 좀 주인공이 그 사실 이게 작품 제목이 바뀌기 전이 그쵸. 매춘부의 아들이 되었다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인공이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환생을 해가지고 판타지 세상에. 그러면서 첫 장면부터 좀 충격적이에요. 그것만 버티면은 좀 재밌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자기는 저속하고 저급한 거는 싫다 하면은 넘겨도 되는데, 만약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웹소설이 뭐 거기서 거기지 하면은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게 작가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인공이 캐릭터성이 꽤 매력적이에요. 그 막기만 하면은. 아 그쵸. 좀 사이다 패스에 그러니까 막힘이 없고 좀 고장난 상태예요. 주인공이 약간 고아 수집 마스터라고 불리는데, 고아를 수집하는 이유가 이제 주인공이 어느 소설에 빙의를 했는데 주인공이 읽은 소설이 아니라 주인공 친구가 읽은 소설이에요. 근데 하필 주인공 아이디로 읽어가지고 주인공이 판타지 세계에 빙의했다. 그쵸. 근데 특전을 좀 가지고 빙의했다. 그 초대 황제의 검술 막 이런 특전을 갖고 탄생을 했는데, 이제 주인공이 책을 안 읽고 내용을 모르는데 멸망한다는 것만 아는 거야. 세상이 마왕에 의해서 멸망을 한대. 근데 마왕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진짜 마족의 마왕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인간이 마왕이 된 것 같은 거야. 어렴풋하게.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불행한 인간 중에 마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불행한 인간이 많을 확률은 고아들일 것이다. 그쵸. 그러면서 고아들을 수집하면서 고아원을 운영해. 근데 이제 수집하는 과정을 고아 가차라고 그렇지. 좀 저속하게 표현하죠. 네. 주인공이 막 얘는 노멀 등급이네. 네. 주인공이 약간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좀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 좀 웃겨요. 이거 실제로 소설로 읽으면은 와 주인공 개또라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소설인데, 이게 작가님 참 잘하신 게 모든 요소가 연쇄 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연계돼가지고 거기서 나온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주인공의 검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주인공이 데려온 고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계속 거기로 인해 파생되는 에피소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 빵 터트리는 그 빌드업을 정말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추천합니다. 물론 완결은 추천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저도 거기까지 읽어보진 않고 160화까지 읽다가 아껴봐야지 하다가 이제 스포를 당했는데 이제 완결은 불호 확률 90%여서 일단 초반에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후회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초반은 진짜 재밌어. 이게 고트야 나한테는. 사실 웹소설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완결까지 읽지 않잖아요. 그치. 중간에 하차할 수도 있고. 그치. 하지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다. 그치. 그런 소설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장탄 작가님의 대뜻 착각당했다. 괴물 천재 배우로입니다. 장탄 작가님 지금 연재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뭐 하고 가시지 않나? 근데 장탄 작가님이 약간 믿고 보는 작가야. 아 그쵸. 이제 이미 레벨이 다른 작가야. 방송물이라 그러나요? 연예계물 쪽에서는 압도적이시죠. 그냥 이분은 쓰는 글마다 재미가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물론 갈업도 가끔씩 하시긴 하는데, 일단 유료화 갈 성적이 됐다 하면은 무조건 재밌어. 아 그쵸. 무조건 재밌는 글만 쓰셔. 연독도 잘 지키시죠. 맞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대뜸 착각당했다 괴물 천재 배우로가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인공이 그 일반인인데 친구 따라서 오디션을 따라갔는데, 오디션에서 좀 자기적이긴 해. 초반 전개가 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잠시 자리를 맡아달라고 한 사이에 친구를 부르는 거야. 오디션 보라고.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지. 주인공이 들어갔는데 대본을 받은 순간 그동안 몰랐던 주인공의 능력이 개방이 되지. 그 능력이 뭐냐? 이제 시간과 공간의 방이 열려. 대본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그 시간과 공간을 반영해서 그 대본을 실제 상황처럼 겪게 돼. 그래서 그 대본을 완전 흡수해. 진짜 메소드네요. 어떻게 보면. 완전 흡수해서 그거를 이제 시간과 공간의 방이 딱 끝나면은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동안 대본을 만져볼 일이 없으니까 살면서 그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본 잡아보고 딱 능력을 각성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방이니까 시간도 안 흘러.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대본 잡자마자 그냥 이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디션 현장에서 바로 그냥 씹어 먹어버려. 약간 살인마한테 쫓기는 그 희생양 연기로 바로 그냥 사실 주인공이 여기 오디션 따라온 것도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심사위원이라 그래서 음. 따라왔던 건데 그 앞에서 아주 화려하게 연기를 하면서 근데 약간 웃긴 게 그거야. 주인공은 자기가 잘했는지를 몰라. 그냥 거기서 보고 느낀 거를 그냥 한 거야. 그리고 막 능력을 각성했을 때라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진짜 실제 상황인 줄 알고 막 그런 행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하면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와 미쳤다 하면서 끝나는데 이제 원래 되고 싶었던 친구는 그렇게 기회를 놓치고 주인공한테 연락이 오면서 이제 배우가 되는 과정을 이제 쓴 작품이지. 근데 이 작품이 그러니까 솔직히 소재 자체가 그냥 있을 법한 소재야. 시간과 공간의 방.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뭐 어떤 작품에서는 막 시간과 공간의 방에서 막 수십 번 노력해가지고 나오는 순간 이렇게 막 잘하는 것처럼 그런 작품들이 엄청 많은데 그 문제는 그거야. 작가님이 사건의 연계를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잘 썼어.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사건이 나와야지 재밌는지를 극한으로 아시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계속 넣고 착각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계속 넣고 근데 그게 파생돼서 나중에 여기랑 이어지고 저기랑 이어지고 하면서 막 기대감을 계속 만들어. 막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대본을 읽다가 이 능력도 점점 진화해. 나중에는 이 대본을 읽고 이게 B급 배역, A급 배역 이것도 보이기 시작해. 등급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영화 자체가 무슨 등급인지도 보여. 그래서 좋은 등급의 영화를 찍으려고 하겠지. 당연히 좋은 등급의 배역만 맡으려고 그러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을 계속 쌓아나가고 그게 있어. 거기서 익힌 능력은 현실에서도 쓸 수 있게 돼. 만약에 총을 쏘는 군인의 배역을 이제 흡수해. 총을 진짜 잘 쏴주게 돼. 약간 그런 식으로 그걸 활용해. 그러니까 총을 쏠 일이 있게 만들어 작가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를 쓰는 배역이야. 영어를 익혀. 근데 마침 영어가 필요한 상황 에피소드가 발생해. 그 연기랑 별개로 현실에서 그냥. 그리고 갑자기 주인공이 일본어 쓰는 배역을 얻어. 일본어를 마스터해버려. 근데 갑자기 시점 변환이 일어나면서 일본에서 거장이 한국인 배우 한 명 필요한데 일본어 아는 사람 없나? 이런 장면이 나와.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주인공이 얻게 되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배역이나 능력에 따라서 계속 작가님이 연쇄작용을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한국인 야쿠자를 막 넣고 싶은 거야. 그 감독이 막 갑자기. 근데 주인공이 마침 그 전에 조폭 배역을 했었고 이번에는 일본어까지 학습해가지고 완벽한 상황에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버리니까 독자들이 기대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실 소재 자체는 뭐 소재도 잘 짜긴 했지만 사실 소재적인 재미보다 작가님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재밌을 수 있는가를 잘한 작품이라고 봐. 그래서 정말 이 작품도 내가 현판 잘 안 보는데 추천해. 얘기만 들어도 재밌네요. 이거. 저 보진 않았는데. 한번 이게 웹툰으로도 있거든. 네. 웹툰으로도 추천해 나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작품. 게임 속 전사가 되었다. 컵라면 작가님 유명하시지? 유명하시죠. 네임드시죠. 컵라면 작가님 네임드신데 나는 이 작품을 그러니까 그때는 독자였을 시절인데 컵라면이라는 필명도 몰랐을 때 그냥 이 작품을 읽고 와 이게 정말 사나이의 작품이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네. 가슴이 뜨거워진다. 진짜 당시에 내가 완결까지 읽은 작품이 얼마 없거든? 이거는 외전까지 다 봤어 내가. 사실 나 외전까지도 안 봐. 내가 전독시도 완결까지 보고 외전은 안 봤거든. 근데 게임 속 전사가 되었다 얘는 외전도 궁금한 거야. 너무 그냥 재밌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충 내용은 이게 표방하기로는 게임 속 전사가 되었다잖아. 네. 그러니까 빙의물이거든. 근데 중판이야. 그거 빼면 그냥 중판이야. 중세 판타지야. 그냥 그 정통 판타지에 가까워. 그러니까 성격이. 물론 약간 게임 속 전사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이제 주인공이 스탯을 찍어. 근데 어떻게 찍냐면 막 그냥 눈 감고 명상하면은 별자리가 보여. 네. 그럼 별자리를 찍으면 강해지는 느낌이야. 근데 어떻게 강해진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네. 별자리를 찍었다. 이게 다야. 그냥 약간 그거는 그 약간 엘더 스크롤 거기서 베낀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근데 사실 시스템이 중요하잖아. 그냥 눈 감고 찍었다 이거 이 묘사밖에 안 나와. 그리고 정확히 뭘 찍었는지도 안 나오고. 어쨌든 그런 약간 게임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그 에피소드가 그냥 정통 판타지야. 약간 뭐 빙의자 특정 같은 거 막 이용하지 않고. 그냥 네. 주인공이 계속 굴러. 그러니까 이 혹독한 세상에서 네. 그러니까 몬스터들도 있고 그냥 인간들끼리의 사회도 혼란스러운 시대야. 서로 전쟁하고 있고 막 그래. 거기서 주인공이 약간 용병으로 지내는데 먼치킨물이야. 그 약간 그런 말 있잖아.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대가리가 쪼개진다. 도끼로. 네. 그거를 너무 잘 묘사한 작품이야. 주인공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든.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인공이 북부인이라고 나와. 이 대륙인이랑 북부인이랑 별개인데 주인공이 하필 북부인으로 빙의를 해버린 거야. 바바리안 같은. 그치. 바바리안 같은. 그러니까 야만인, 네. 야만족 네.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하는 거지. 쟤는 야만인이다. 근데 주인공 현대인이잖아. 그렇죠. 얘네보다 더 예의가 바른 현대인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얘네가 계속 무시를 해. 그러면은 선을 넘으면은 참지 않고 대가리 깨버려 주인공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올힘 전사야. 그러니까 스탯을 힘만 찍었어. 네. 근데 좀 작품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겁고 주인공 성격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톤 다운 되더라고. 그러니까 냉정하고 차가운 주인공이 그러니까 갭이 발생해. 원래 북부인은 막 야만스럽고 막 텐션 높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주인공은 아닌 거야. 반대인 거야. 근데 그런 주인공이 이제 사건을 해결하다가 나중에 큰 임무를 맡게 돼. 그 뭐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거를 이제 몇몇 결사 대원이랑 해결한다 이 내용이거든. 정말
중세 판타지처럼. 얘기만 들으면 거의 정판인데. 정판이야. 진짜 그 정판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 안에 담긴 게 정판이면 정판이라고 봐. 그러니까 무협에서도 무와 협이 담겨 있으면 무협인 거야. 그쵸. 어. 서명하시오라는 밈이 있잖아요. 그냥 그게 장르가 무협이 아니어도 그 안에 무와 협이 있으면 무협이라고 봐 나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것도 정판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 사람들이. 근데 나에겐 정판이야 이게. 스토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아 그쵸. 게임에 빙의되고 스탯 찍는다. 이거 빼면은 그냥 스토리가 그냥 정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는 정판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솔직히 거슬리지도 않아. 그 게임적인 요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판을 원하시면 추천한다. 자, 네 번째 작품. 이것도 또 정판 스멜 나는 작품. 그쵸. 판타지를 되게 좋아하시네 정판을. 그치.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수박복숭아 작가님. 그쵸. 여기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 신인상 수상작이네. 이때는 신인이셨나 보다. 등장부터 화려하셨네요. 그러네. 근데 이게 제목 때문에 걸러지는 경우가 많아. 음... 제목을 솔직히 말하면 정말 대충 지으셨어. 그쵸. 정말 제목처럼 대충 지으셨어. 솔직히 이 제목 아니었으면 난 더 잘 됐으리라고 보기도 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나도 너무 좀 옛날에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현대인이 빙의했나 환생했나 그런 소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냥 얘도 정통 판타지야. 네. 그냥 내용이 정통 판타지야. 왜 이렇게 정판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정확히는 수뇌물이야. 정판 수뇌물 좋아하시면은 읽을만해. 나는 수뇌물 좋아하거든. 근데 이 당시에는 약간 하렘물이 막 바글바글 하던 때에 그쵸. 빛과 같은 수뇌물이었단 말이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내용이냐면 현대인이 환생하나 했었을 거야. 네. 근데 그랬던 건데 주인공이 검술을 수련하면서 이제 재능이 엄청 뛰어나서 금방 오러 같은 걸 익히고 하는데 주인공을 거둔 영주의 딸이 마법사인 거야. 그 이제 이 세계관에 마법사가 있는데 마법사들은 일반인 눈에는 다 바퀴벌레처럼 보여. 그러니까 마법사라는 거는 뭐 마법을 배워서 마법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세계관에서는 약간 타고난 거야.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야. 그러니까 영주의 딸이니까 죽진 않았어. 네. 바퀴벌레여도. 근데 이제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근데 네. 이 영주의 딸이 엄청 착하고 엄청 예쁘게 생겼어. 근데 근데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다 바퀴벌레로 보이는 거야. 근데 주인공은 현대인이었어서 그런지 네. 정확히 그 설정이 기억이 안 나거든. 현대인 맞을 거야. 네. 근데 현대인이었어서 그런지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야. 너무 예쁘고 착한 거야. 딸이 네. 이렇게 예쁜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영주의 딸한테 잘 대해. 네. 근데 막 손에 닿으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움찔하고 막 약간 인상 찌푸리고 그래. 근데 엄청 음. 잘 대해주긴 해. 네. 그리고 영주의 딸이 엄청 착해. 그런 애인데 주인공만 그걸 안 느끼는 거야. 결핍 요소를 주인공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네. 그 영주의 딸도 주인공을 그래서 너무 좋아해. 자기를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영지가 공격을 당해. 다른 영지에 의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영지의 영주님도 착해 엄청. 그래서 주인공한테 딸을 부탁해. 딸을 부탁하면서 도망쳐라 해. 주인공이 도망치고 이제 다시 그 영지를 탈환하는 내용이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네. 이 영지를 재탈환한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 스토리의 규모는 작은데 좀 아기자기한 진짜 그 딱 꽉 찬 느낌이야. 아기자기하면서 스케일은 작지만 꽉 찬 느낌. 그리고 순애 무엇보다 그 영주의 딸과의 그 순애가 너무 귀엽게 그려졌어. 너무 약간 해피해피하게 보면서 약간 피식할 수 있는. 약간 행복한 사랑하네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은 재능이 뛰어나니까 인정받고 그런 뽕도 좀 크고 그런 작품이야. 5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또 수박복숭아 작가님 양치기 마법사. 취향이 대쪽 같으시네요. 네, 개인적으로 네. 양치기 마법사가 네. 그 방금 말했던 네 번째 대충마한 판타지의 기사보다 네. 재밌었어. 네. 나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른 재미긴 해. 완전 결이 달라. 네. 그러니까 대충마한 판타지의 기사는 진짜 스케일 작은 수뇌물 보고 싶으면은 약간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스케일 작게 헤쳐나가는 귀여운 신혼부부의 그런 일상 같은 느낌이라면은 네. 양치기 마법사는 그냥 웹소설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 전까지는 대여점의 향을 풍겼다면은 양치기 마법사 때 갑자기 대우각성을 하셨어. 갑자기 웹소설 각성 하면서 요즘 트렌드 뭐냐 내가 다 부셔줄게 하면서 그냥 진짜 다 때려 부신 느낌이야. 약간 최신식 무기로 교체? 아니 근데 보면은 그 내가 공지글인가 봤었거든. 근데 이 작품을 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 걸렸다고 정말 힘들게 쓴 작품이라는 식의 그 공지를 봤었어.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엄청 트렌디해. 그런 거 치고 엄청 트렌디해가지고 이거 몇 년 동안 한 작품이라고? 지금 당장 나와도 엄청 트렌디하게 느껴진 애였어.
양치기 마법사는 뭐 무슨 내용이죠 대충? 그거지. 그러니까 양치기로 살아가는 소년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없어. 여기는 아버지는 진즉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냥 그 마을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마법사였던 거야. 근데 마법사라는 거는 이 세계관에서 타고나는 존재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나길 마법사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오직 귀족만이 마법사가 돼. 그래서 귀족들이 서로 그 마법사만 낳으려고 서로 귀족들끼리만 결혼하는 그런 세계관이야. 근데 가끔가다 평민 중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주인공은 귀족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숨겼던 거야. 사랑의 도피를 한 거야 정확히는. 그것도 평범한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약간 은근히 흘려 작가님이. 그래서 궁금하게 주인공 어느 가문, 그럼 얼마나 대단한 가문의 약간 설마 왕족? 막 이런 막 그런 막 여러 그거를 막 호기심을 자극하시는데, 그래서 주인공이 양치기로 살다가 도저히 그 마을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야 주인공을. 아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마을 주변에 그 몬스터가 나타나. 마수가 나타나는데 마수가 사람들을 막 해쳐. 근데 주인공은 그냥 냅뒀다가 진짜 엄청 심하게 괴롭히거든. 그래서 그냥 마수한테 죽을 때까지 냅뒀다가 마수를 그냥 한 번에 끝내버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심상치 않다 하는 걸 보여주고 우연히 이제 그 마을에 어느 기사가 한 명 들러. 기사도 귀족이야 이 세계관에서. 그래서 기사는 이 세계관에서 마법을 쓰는 존재들이야. 칼을 쓰지 않아 이 세계관에서. 기사라는 존재들도 다 마법사인데 이제 주인공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마수라는 게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라 죽이고 마력까지 흡수해야지 사라지는 거야. 정확히는 그러니까 경험치 개념인 거야. 죽이고 경험치를 뽑아 먹어야지 완전히 죽이는 건데 주인공은 마법사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거야. 마법을 쓸 줄만 알고 기본적인 거. 그래가지고 얘를 죽여놓고 그 마을 사람들 죽인 마수를 죽여놓고 경험치를 흡수를 안 한 거야. 마력을. 그러니까 얘가 되살아난 거야. 그래서 그 되살아난 괴수한테 기사가 이제 당할 위기였는데 주인공이 구해줘 그 기사를. 그 기사가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엄청난 베테랑 기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기대를 하게 돼. 그런 엄청난 베테랑 기사보다 주인공이 세다고? 그것도 저걸 한 방에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 베테랑 기사도 놀란 거야.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그냥 양치기다 이래. 양식이 맞죠. 자기 그냥 양치기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돼 마법사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자기는 사실 귀족이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궁금해지는 거야. 자기의 뿌리에 대한. 자기 엄마 아빠도 궁금해지고 엄마 아빠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그래서 그 기사한테 그렇게 막 이제 마력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약간 스승 같은 존재가 되거든. 이제 여러 정보들을 막 들어. 막 이런 가문이 있고 저런 가문이 있고 막 이 세계는 어떻게 돼 있고 이 마법사라는 것들은 원래 신의 자손들이고 막 하다가 이제 그 기사도 떠날 때가 된 거야. 주인공도 떠나기로 해. 근데 각자 다른 방향으로. 주인공은 이제 기사가 왔던 방향으로 떠나고 기사는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하는 약간 방랑극이야. 방랑 웹소설이야. 사실 방랑이라는 게 요새 트렌드가 아니거든. 그쵸. 연독 지키기가 힘들어 방랑이라는 게. 왜냐면은 캐릭터가 계속 변해. 그쵸. 만나게 되는 인물이 계속 변하니까 캣발이 안 쌓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독이 떨어지거든. 좀만 흥미 떨어지면.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장르인데 그 호기심 하나로 잘 끌고 왔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엄청난 천재 마법사다랑 이런 천재 마법사인데 도대체 어느 가문의 그거지? 하는 호기심으로 계속 끌고 가셨어. 엄청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늙은 작가의 웹소설 추천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 각각 5개씩 10개의 작품을 추천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할까요? 우리 서로 하나씩 뽑기. 이거는 꼭 읽어봐라. 각자 5개에서. 그럴까? 네. 너 먼저 해봐. 저요? 저는 잠시만요. 이 5개 중에서 너무 잘 쓰긴 했는데 다 그래도 하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웹소설 추천이니까. 나도 사실 나는 서로가 서로 거 뽑아주는 건 줄 알고 나는 하남자를 뽑을 생각이었어. 나도 의견이 겹쳤네. 나도 하남자였어. 너 하남자구나. 네, 저는 어쨌든 제가 뽑은 5개 중에서는 이제 하남자만 한 게 없어요. 그렇긴 해. 그냥 중간에 끊었다 봐도 재밌고 맞아, 몇 화 스킵했다 봐도 재밌어요. 맞아. 그냥 매 화 재밌어 그냥. 정말 쇼츠예요. 근데 쇼츠. 웃긴 게 진짜 네 말대로 몇 화 스킵하고 봐도 상관없이 그냥 재밌어. 그리고 그런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썼지 싶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소설을 한동안 묵혀뒀다가 안 보면 근데 다시 볼 때 내용 까먹고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뒷내용, 그러니까 전의 내용을 몰라도 이번 화를 보면 재밌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재밌어. 이걸 이길 소설이 없어요. 매 화가 스낵 컬처야. 그쵸. 굳이 전의 내용 기억 안 나도 된다. 그냥 이번 화에 오롯이 재미를 다 담는다. 맞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5개 중에서는 하남자의 탁공룡법 하겠습니다. 그래. 어렵네. 그럼 나는 내가 추천하는 거는 솔직히 이거 2개는 이 게임 속 전사가 되었다랑 대충 마음 판타지의 기사는 좀 올드해. 그러니까 올드한 거 원하면은 이거 읽는 게 좋아. 그리고 사실 내가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KFC 변경 군단의 기사라고. 그게 또 약간 진짜 맛돌이거든. 근데 그거를 추천 못했는데 어쨌든 그거랑 이거 2개랑 그거까지 3개 비슷한, 만약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비슷한 결이거든. 이거랑 KFC 변경 군단의 기사까지 3개 그걸 추천하고 하나만 꼽는다. 양치기 마법사 아니에요? 홍등각이네. 나는 완결이 결말이 그렇게 됐지만서도
이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재밌었어. 근데 이건 인정이야. 어. 홍동가는 그 맛만 맞으면 어. 진짜 이거 못 끊어요. 너무 네. 재밌었어. 나는 이걸 너무 재밌게 봤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나머지는 네. 그냥 취향 맞으면은 네. 와 하고 얘는 그냥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취향 안 맞아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네. 너무 안 맞겠다 싶으면 당연히 아 그쵸. 그거긴 한데 나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 자 그럼 우리 슬슬 마무리할까요? 그러자. 그럼 저희 이제 6년차 웹소설 작가들의 웹소설 추천 여기까지. 안녕.